지금은 모드보스 세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모드보스 세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리적 관점과 소프트웨어 관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물리적 관점이 먼저 토대가 되어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개 다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지만 물리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 관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변환될 수 있는데, 물리적 관점이란 건 한마디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모드보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물리적 관점이고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 쪽 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기 위한 걸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는 물리적 관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촬영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물리적 관점이 있다고 생각한 통해서 그 시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드보스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쪽 프로그램은 모드보스 TCP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모드보스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드보스는 1979년에 개발된 산업용 프로토콜입니다. 한마디로 컨트롤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 규격으로 사용되고 간단하고 호환성이 뛰어나고 시중에 널리 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데이터 요청, 데이터에 대한 응답 읽기에 대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데이터가 이루어지고 모드보스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프로토콜 구조가 간단하고 안정적이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리얼 통신뿐만 아니라 TCP/IP, UDP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오픈 프로토콜이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개발 및 관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개발된 지 오래되어서 자료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마스터의 요청 없이는 슬래브에서 예의 처리를 전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 기능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보안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모드보스 표기 형식에 대한 부분이 아래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모드보스 기능에는 함수가 부분이 8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4번은 읽기 기능, 5번부터 16번은 쓰기 기능인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3번, 4번, 함수 번호 3번, 4번에 대해서 자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에 해당되는 어드레스는 4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3번 함수가 쓰게 되고요. 4번 함수는 4번으로 시작되는 어드레스로 관련돼서 관계점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물리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리적 관점은 먼저 어찌됐든 하드웨어 구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쪽에 대한 엔지니어에서 이렇게 엑셀 파일에 대해서 세팅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엑셀 파일 중에 A1에는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이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A 넘버가 뭘로 쓸 것인지 한번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오브젝트 타입이 도대체 뭘 쓸 것인지, 바이널 오브젝트인지 아날로그인지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넘버도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건 다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채널이 어떤 채널을 쓸 것인지. 채널 1번은 한마디로 내가 어떤 어드레스 IP, TCP/IP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TCP/IP에 해당되는 1번이
이쪽에 해당된 거다 생각할 때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채널 1번위에 해당되는 플레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드버스 어드레스가 도대체 몇 번부터 시작되는지, 이 어드레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함수가 달라진다고 했죠. 3번은 4번부터 4번은 3번 역순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어드레스에 대한 보드버스 어드레스를 이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프셋도 마찬가지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받았던 걸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오프셋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데이터 타입은 뭘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좀 빨간 부분에 보면 0번부터 11번 한마디로 보드버스 세팅에서 데이터 타입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건지, 그래서 읽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샘플은 2번이면 32비트에 대한 값을 읽어오겠다 하면 2번을 쓰면 되고요. 6번을 기입했다 하면 1비트 밸류 값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다 됐다고 할 경우에 우리 쪽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어댑터 setter.exe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보드버스 TCP 1번, 2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네트워크가 1번으로만 사용을 먼저 하겠다 하기 때문에 1번만 선택하고 두 개가 있다면 두 번 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단 1번으로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란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쪽에 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임은 채널 밑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채널에 대해서 먼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채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채널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채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라 채널 1번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은 한마디로 모도수에 달려있는 상위 IP를 해당하는 걸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이 IP가 예를 들어서 192.168.70.9 하고 이렇게 IP 스캔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IP 스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핑 테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게 한마디로 통신, TCP/IP 통신이 되겠다,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1번으로 내가 했어요. 근데 11번은 핑 테스트를 눌렀어요. 이렇게 마우스 버튼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통신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unknown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마디로 아직까지 TCP/IP 통신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먼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9번이라고 이렇게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인지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 부분이 통신이 된 것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포트 넘버는 502번이 기본입니다. 500, 예를 들어서 따르면 여기 설명된 것처럼 1번부터 6만 번까지에 대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채널 네임에 대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엔터 치면 채널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에 해당되는 게 아까 처음에 해당된 것처럼 보면 엑셀 파일에 보면 채널 1번에 대해서는 플레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채널 1에 1번부터 4번도 있고 6번도 있고 5번도 있고 다 이거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번호 1번 나는 1번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보통 3번과 4번을 쓴다고 했는데 3번이라고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3번이 정말 맞는지 보시려면 여기서 보시면 어드레스가 3번에 해당되는 4번부터 시작되는 어드레스라고 있고 펑션이 4번은 3으로 시작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함부로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어드레스가 4로 시작하면 펑션은 당연히 3번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4번을 하고 있다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값이 날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해당되는 것도 정확하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번 선택했고 디바이스 어드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 디바이스가 몇 번에 시작되는지 1번에 속한 건지 2번에 속한지도 아셔야 되겠죠. 1번에 속해 있다 해서 1번 그리고 스타트 어드레스가 채널 1에 대해서는 스타트 어드레스가 1번이고요. 그러면 채널 1번은 카운트는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플레임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엑셀 파일에 대해서 이거를 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이라는 버튼을 있고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이 엑셀 파일을 내가 선택을 한다면 이 엑셀 파일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체인지 버튼을 누르시면 체인지 버튼 누르기 전에 얘를 먼저 1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1번에 하면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1번에 해당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2번을 먼저 선택하고 이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체인지, 클로즈 2번에 들어가겠죠? 그쵸? 이게 되면 뭔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을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딜리트 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선택하셔서 체인지, 클로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보통 제가 준비한 건 샘플이고요. 직접 촬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파일들이 다 잉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인서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서트 되는 거 보면 먼저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채널에 보면 채널에 대해서 내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이렇게 IP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 있는 게 채널 1번 돼 있고 2번 돼 있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한마디로 X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기억해 가지고 먼저 이쪽에 대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X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 가지고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X 파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채널 1번이 프레임 1번, 채널 1번이 프레임 6개까지 있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 채널이라고 써 있잖아요. 채널 1번, 프레임 1번이고 채널이 6개까지 이런 식으로 예. 이 사업종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SF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드레스도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네임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인서트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통신이 원활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값들이 제대로 올려지지 않는다면 데이터 값들은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그것에 해당된 TCP/IP를 읽어와야 되는데 읽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자 요청에 대한 값들이 했는데 응답 값들에 대해서 에러 값들은 없습니다. 이 말을 보면 통신이 원활하게 됐다는 것이죠. 통신이 원활하게 된 거는 한마디로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플레임 1번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플레임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스타트 어드레스가 1번이고 40번까지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타입은 4번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4번은 3만 번 주소인 거죠. 그러면 보시면 자 3만 번 되어 있잖아요. 채널 1번에 플레임 1번은 3만 번 3만 번인데 플레임은 40번까지 내가 읽겠다. 그러면 보십시오. 플레임 1번은 1번 뭐 3만 번에서 1번부터 39잖아요. 39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게 되기 때문에 40번. 이게 맞는 거죠. 예. 맞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세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맨 처음에 통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채널에서 TCP/IP 테스트를 딱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진짜 응답이 없는 건지 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통신이 끊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명확하게 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와이어사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사크가 뭐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우리가 모드버스 세팅을 위해서는 먼저 TCP를 위해서는 TCP IP에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어드레스에 해당된 게 먼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어드레스를 통해서 한번더 기기들의 주소들이 그리고 펑션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팅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통신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와이어샤크라는 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와이어샤크를 일반 PC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발자들이 제공해주는 와이어샤크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와이어샤크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샤크라고 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와이어샤크를 다 인스톨하고 난 다음에 클릭하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아마도 해당되는 포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더넷도 있고 EM4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PC에서 쓰던 네트워크 어댑터가 이더넷이냐? 아니면 EM4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트워크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장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어댑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업장은 EM4에 대한 어댑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엉뚱하게 이걸 설정한다면 뭔가 안 나타나요. 데이터가. 한마디로 잘못 선택한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봐봐요. 자,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안 됩니다. 아마도 데이터 어댑터를 우리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한다면 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정말 하루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TCP/IP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모드버스 TCP, MD, TCP, end, IP.addr 어드레스 이거는 해당되는 IP 이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엔터 하면 그쪽 해당되는 모드버스 TCP/IP에다가 데이터를 쿼리를 날리고 응답을 받고 쿼리를 날리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게 돼야지만 통신 설정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다 되고 있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물리적 감쪽으로 TCP/IP가 한마디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드버스 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드버스 폴인데요. 모드버스 폴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국에서 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 모드버스 폴도 TCP/IP에 해당되는 패킷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넥션이라는 것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커넥터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TCP/IP로 하기 때문에 TCP/IP 선택. 그 다음에 해당되는 IP 192.168.20.152 포트는 502가 기본적이고요. 선택. 그 다음에 펑션이 있습니다. setup이라고 해서 for definition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3만 번이기 때문에 4번 펑션이 맞고 4만 번 어드레스면 펑션이 3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밖에 안 쓰죠. 아마도 nee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3만 번이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하게 됐고 어드레스를 내가 4만 번까지 입력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따면 모든 모습도 40번까지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럼 보시면 데이터들이 똑같이 오네. 안 오네.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39번에 해당되는 어드레스 요거에 39번이 1194잖아요. 데이터가 1194. 예. 맞잖아요. 1194점 소수점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얘는 데이터가 막 이상하게 막 800뭐 이런 식으로 나면 이쪽 프로그램이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SF 파일을 다시 점검하고 이쪽 거를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일단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파일을 이 두 개 파일을 통해서 어댑터.exe가 한마디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 내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신을 읽어오겠다. 예. 그런 식으로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쪽 프로그램에서 미드웨어 쪽에다가 메가 쪽에다가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보내지게 되죠. 한마디로 셋업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셋업 중에서 X 파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입하지 않으면 모드보스 통신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PM팀에서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가장 많이 문의 온 것 중에서 통신을 할 수 있냐 우리 쪽 프로그램과 할 수 있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게이트웨이 설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드보스 RTU 통신망의 장치를 상해 프로그램의 모드보스 TCP망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드보스 프로토콜 변환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장치가 모드보스 게이트웨이입니다. 예. 이거를 통해서만 우리 이쪽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연동할 수 없지만 이것이 된다면 어떤 모드보스 통신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모드보스 통신을 위해서는 엔지니어에서 먼저 세팅이 완벽해야 되고요. 물리적 입장에서죠. 거기서 물리적 입장에서 세팅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자를 통해서 X 파일에 대해서 세팅을 한마디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엉뚱한 대한 어드레스와 엉뚱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가장 80%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쪽에 80%가 모두 통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이쪽 데이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드레스가 3만 번 쪽으로, 4만 번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셋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팅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 프로그램과 미드로의 쪽과 한번 통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드부스 통신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전화나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